안녕하세요. 네, 특별 도슨트 허명회 교수입니다. 교수로서 이 자리에 쓴 것은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권진규 작가의 동선동 아틀리에에서 그림도 그리고 조그만 걸 만들면서 컸기 때문에 권진규 작가의 작품 활동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나중에는 한지붕 밑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계기로 권진규 작가에 대한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첫 작품은 입산이라는 작품입니다. 입산이라는 작품은 형태적으로는 이 절에 들어갈 때 보이는 그런 문의 형태인데요. 전통적인 문과는 달리 이 나무로 만든 문입니다. 잘 보시면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왼쪽 기둥은 사람의 두 손을 들고 받치는 그런 형태이고 한쪽 기둥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걸려 있는 이 막대를 보면 자세히 보면 나무로 만든 칼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술 혼을 보여주는데요. 작업에 임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작업에 임한다. 자기가 나태해지면 게을러지면 언제라도 칼로 나의 목을 베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단한 각오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55년경 니가타에 있는 도모의 친가에서 체류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보살 입상인데요. 당시에도 이러한 그 불상을 아마 2개 이상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권진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상 조성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권진규는 1948년 일본에 건너가면서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두 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은 성북회화연구소를 운영하셨던 이쾌대 선생이십니다. 이 선생 밑에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무사시노 미술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추천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은요, 김복진 선생이신데, 김복진 선생은 속리산 법주사의 미륵대부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근데 도중에 아쉽게도 작고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는 못했는데요. 1947년 정도에 이 권진규가 조수로서 참여를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김복진 선생은 지금 불상 이외에 일반적인 조각 작품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창고에서 이분의 작품을 보고 상당한 감명을 받고 또 그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기노 도모의 이 두 상입니다. 오기노 도모는 당시 무사시노 미술학교의 1학년 학생이었고 권진규는 3학년 조각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나고요. 나중에는 졸업 후에는 배우자 관계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데요. 이 작품이 1951년도 처음 만들었고 1959년에 권진규가 귀국하면서 도모에게 맡겨놨던 것을 도모가 2014년에 작고하시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도모는
자기의 두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모의 사후에 제 모친이 한국으로 다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후기 작품이고요. 1957년경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도모 여사를 1988년과 2009년 두 번 배웠는데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의 심지가 있고 또 생활력도 강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응용 미술과 같은 것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끝까지 자기 전공인 그림을 계속 그리신 분이십니다. 권진규가 함흥 출신인데 함흥에는 군사 거점이었기 때문에 병마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근처에 이 수레를 끄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많이 관찰할 기회가 있었고요. 스케치를 많이 남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로 한 조각인데요. 안사람이라는 돌에 조각한 것이고 또 여기에는 뱀 조각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당시 무사시노 학교의 이사장이신 다나카 세이지라는 분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이 다나카 세이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택 정원에 방치 상태에 있던 것을 제 모친인 권경숙 여사가 그 따님과 교섭해서 한국으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작품은 권진규의 작품 중에서 테라코타 작품 중에서는 거의 최초인 작품입니다. 1958년 자각상입니다. 자신의 얼굴이고요. 그때는 이제 젊은 권진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라코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도자기의 초벌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자기를 흙으로 만들어서요. 그것을 800도 정도의 가마에 굽는 것인데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도모의 친가인 니이가타에서 일하면서 근처에 기와를 굽는 가마가 있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관찰을 해보고요. 시험적으로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서 그 기와 가마에 끼워서 구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사시노 미술학교에 돌아와서 가마를 빈 공터에 만들어서 이러한 테라코타 작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진규는 1959년 일본 생활 11년 만에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권진규는 일본 체류 기간에 스미스 다카시 교수를 사사했습니다. 그분은 로댕 브루델의 맥을 잇는 정통파 조각가셨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하게 된 동기는 자기류의 예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적 동기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 밑에서는 크게 자라기 힘들고 독자적인 예술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 라고 결심이 쓴 것이죠. 그때 문제는 배우자인 도모하고의 관계였는데 도모에게는 자신이 크게 성장해서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귀국해서 만든 초기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손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는 용맹정진하는 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러한 장인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진규는요, 예술의 절반 이상은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다. 기술 연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작업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자신의 작업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두 사람이라는 권진규의 1964년 작품인데요. 도모하고의 그 행복한 날을 꿈꾸며 아마도 두 사람이 월스를 추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 따라서 권진규 작품 중에서는 상당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죠. 이에 반해서 춤추는 뱃사람이라는 작품인데 지금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그리고 어두침침합니다. 아마
그 밤 무렵에 배를 타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느낌이 어둡죠. 1964년과 6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도모와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진규는 홀로 된 입장이었고요. 상당히 혼자서 이제 바다를 헤쳐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자신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작품은 1963년 테라코타 작품이고 제목은 해신입니다. 강서고분의 주작도를 참고해서 만든 것인데 이 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에 사는 가공의 어떠한 동물을 생각한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또 권진규가 함흥 출신이고 함흥 가까이에 바다가 있고 많은 설화를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진규는 이런 작품들을 묶어서 1965년 제1회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라코타 작품들이 주축이었는데요. 본인은 상당히 기대를 하였지만 예술계의 평은 상당히 싸늘했습니다. 권진규는 1968년 동경의 니혼바시 화랑에서 제2차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가지고 간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회라는 작품입니다. 당시에 권진규와 도모는 이혼한 상태였지만 권진규는 이 전시회에 도모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감격스러운 재회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도모가 전시회 첫날 오는데요. 그때 그 장면을 미리 예상하고 만들어둔 작품이 이 재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재회는 눈물뿐인 그런 재회였고요. 다시 두 번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권진규는 1968년 니혼바시 전시 후에 두 번째의 자신의 작업 방식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건칠이라는 기법입니다. 건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삼배에 오칠을 하고요. 그것을 여러 겹 쌓여서 전체를 고정하는 이러한 기법인데 그러한 전통적인 방법을 현대화하는 그러한 기법을 시도를 하였고요. 이러한 작품들을 주축으로 1971년 명동화랑에서 제3회 개인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작품은 서 있는 말이라는 작품입니다. 권진규는 정말 상당한 기대를 하였지만 사회의 반응은 상당히 싸늘했고요.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권진규는 상당히 기가 꺾이게 되고요. 1972년 후부터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작업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작품은 비구니라는 작품이고 이 모델은 저는 도모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권진규가 비구상이나 비구니상으로 할 때는 그것은 피한 세계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한 세계에 있는 도모상, 도모의 두 상이고요. 이 작품은 나중에 고려대학교가 소장하게 되는 가사를 두른 자소상과 함께 있게 되죠. 권진규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거의 일기에 준하는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작업에 대한 구상과 구상을 하게 된 계기 또는 관련 자료 등을 소상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권진규는 2009년 무사시노 미술학교 개교 80주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뽑히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아마도 이러한 철저한 기록 정신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가사를 두른 자소상입니다.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죠. 저는 이것을 피한 세계에서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후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만든 자기 얼굴이죠. 권진규 작가는 1973년 5월 4일 작고하게 되는데요. 작고 전날과 당일에 걸쳐서 자신의 작품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진규는 사실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도모와 10년 가까이 같이 살았고요.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이유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권진규의 머리에는 도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한 세계에서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생각이 강하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같은 장소에 이 비구니상과 자소상이 같이 디스플레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